아이유가 2년 1개월여 만에 컴백하면서 들고 나온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 다들 보셨나요? 정말 화제의 중심이었죠?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유명한 엄태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탄생한 명작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뷔가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여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이유와 뷔의 환상적인 연기 호흡은 잘 짜여진 각본과 연출,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더해져서 시청자들을 즉시 뮤직비디오 속으로 퐁당 빠져들게 합니다. Immerse, immerse. IU and V's dynamic acting, alongside the music video's captivating script and visual aesthetics, immerse viewers in its storyline. 안녕하세요, 10분남입니다. 러브 윈스 올이라는 곡은 아이유의 미니 6집에 수록된 트랙으로 2024년 1월 24일에 발매된 아이유의 신작입니다. 이 곡은 마치 감미로운 초콜릿처럼 달콤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주는 아이유의 발라드 스타일로 마치 귀에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멜로디와 그녀의 섬세한 보컬이 어우러져 감성 폭발을 일으키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유가 말하기를 이 곡은 그녀의 인맥과 모든 것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인복한 거 약간 일본 다 쓰는 것 같아. 일을 다 가르쳐. 아이유의 음악 여정에 또 다른 획을 그은 작품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뮤직비디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시작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고 결핍해 보이는 남녀 두 주인공이 인적 없는 숲과 폐허가 된 도시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괴물체 네모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네모일까요? 네모는 주인공들에 대한 차별과 일상에서 만연한 미움과 혐오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빛나는 네모는 미디어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Castigate, castigate. The glowing cube could symbolize the media's general public castigating celebrities. 즉, 뷔가 쇠파이프로 네모를 때릴 때 노이즈가 걸리고 그것이 시청자의 시선이 되는 것은 네모가 미디어 속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네모가 TV 모니터나 폰의 스크린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는 네모가 자체적으로 빛나고 마지막에 빨간 네모가 녹화 표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반응을 보면 네모를 인간의 노화 혹은 인공지능의 습격을 뜻한다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 외에는 평소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모를 인종차별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네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전쟁 중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네모가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는 것이라며 자기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유는 유에나가 글자 모양도 동글동글하고 성격도 동글동글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의 반대적인 느낌을 네모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알려진 엄태하 감독의 해석 가이드를 살펴볼까요? 팬들은 세상을 점령한 외계 세력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다, 혹은 기현상을 일으키는 유령이다 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네모는 주인공을 향한 차별을 뜻하며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연한 억압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누구에게 공감이 가고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러브 윈스 올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유와 뷔의 극중 역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이유가 직접 쓴 글을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발매 전 아이유의 곡 소개 글을 함께 볼까요? 누군가는 지금을 대혐오의 시대라고 한다. 분명 사랑이 만연한 때는 아닌 듯하다. 눈에 띄는 저기와 무관심으로 점점 더 추워지는 잿빛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무기로 승리를 바라는 것이 가끔은 터무니없는 일로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미움은 기세가 좋은 순간에서조차 늘 혼자다. 하지만 도망치고 부서져도 저물어 가면서도 사랑은 지독히 함께다. 사랑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려 애쓰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5곡이 담긴 이 앨범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나의 팬들에게 바치는 2곡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러브 윈스 올이다. 느닷없이 큰 사랑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던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무는 일에 대해 하루도 상상하지 않은 날이 없다. 막연히 외롭고 무섭고 또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10몇 년을 생각했더니 그것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더라. 지금은 별로 무섭지 않다. 그 순간 아쉬움이 크거나 외로울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그리 가까울 것 같지 않다. 비관적이고 걱정 많은 아이였던 내가 그 사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근근히 이어져 온 십몇 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매일 나를 안심시켜준 누군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덕분에 생각해보면 나는 아이유로 살며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다. 네, 줄여서 이러한 아이유 글을 바탕으로 보면 극중 B는 자신이 지지하는 연예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이는 아이유의 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듯 한쪽 눈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극중 아이유는 연예인이라는 국민이 겪는 압박과 제약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감독의 언급을 보면 아이유의 입술에 피어싱 같은 체인이 걸려서 말을 못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연예인이 대중의 비판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공인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인으로서 입장 표명을 해도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렇듯 이 둘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소통에서의 어려움과 난관을 암시하게 됩니다. 엄태화 감독은 이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와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이의 디스토피아 세계관 생존기로도 보여지는 이 뮤직비디오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존재한다고요. 주인공 인물들은 아이유의 입술의 체인과 B 역시 왼쪽 눈에 백색 렌즈를 착용해 한눈에 보기에도 두 사람이 세상의 난관들을 헤쳐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Navigate, navigate. In this music video, symbols abound. IU, with her lips chained, and V, wearing a white lens over his left eye, seem to navigate through numerous challenges in the world.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모로부터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서로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각자의 상처를 입고 지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겨내고자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즉, 이 둘은 위험한 존재인 미스테리한 나쁜 네모시키에게서 도망치려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보호하죠. 러브 윈스 올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면서 더 긴 시간 동안 캐릭터와 스토리의 발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엄태화 감독의 작품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어땠을까요? 역시 러브 윈스 올처럼 극단적으로 망해버린 세상을 묘사하죠. 네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은 아이유와 B처럼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 혼잡함 속에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살신 성인의 정신을 무장한 주민 대표 역인 영탁은 자신들의 유토피아인 아파트를 지키는데 사력을 다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흔한 가정의 일반적인 가장의 모습을 투영하듯 민성은 엄청나게 정의롭지는 않지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존재인 명화를 위해서는 다소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네 일반적인 사람 유형을 그려내죠. 민성은 명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할 수 있는 역할을 도맡아 안식처인 황궁 아파트를 벗어나 망해버린 외부 세계에서 식량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기도 하죠. 시키는 거 뭐든 다 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아, 인성 씨, 남사스럽겠지. 일어나세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서준의 모습은 절실하게 네모를 피해 살 곳을 찾고 도망다니며 목숨을 걸고 지옥 같은 현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은 네모에 저항하며 싸우는 B와 아이유를 상기시킵니다. 뮤직비디오는 더 간결하고 상징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영화는 캐릭터와 스토리에 더 깊은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러브 윈스 올과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각각의 방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사랑, 헌신이라는 인간의 따뜻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에서는 아이유와 B는 네모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호라이즌 포탈이라는 이름의 상점에 도착합니다. 호라이즌은 일반적으로 수평선, 먼 경계, 가능성, 새로운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Evoke, evoke. Horizon commonly evokes thoughts of the horizon line, distant boundaries, possibilities and new experiences. 그리고 포탈은 문이나 출입구를 의미하며 가상세계로 이동하는 수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호라이즌 포탈 상점의 벽에 Get Real이라는 문구가 많이 적혀 있는 것은 특별한 기억은 이미 과거일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호라이즌 포탈에서 득템한 캠코더는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며
피폐한 세상인 현실에서 떠나 행복했던 과거로의 회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망해버린 현실과 다르게 캠코더의 렌즈로 보면은 행복한 장면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보면 캠코더를 통해 보이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 상대방의 편견이나 차별 같은 것을 넘어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짐작컨대 아이유의 모든 모습을 보더라도 그녀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유의 팬덤, 유에나와 그런 유에나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아이유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엄태아 감독의 해석 버전에서 역시 키 아이템인 캠코더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영상 속 시간 배경은 현재이지만 캠코더가 지키는 화면의 설정값은 페어가 되기 전 멀쩡했던 세상이라고 합니다. 캠코더의 렌즈는 곧 사랑의 필터로 인물들의 내적, 외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캠코더 속 세상에서 그들은 현실에서처럼 지저분한 형색이 아닌 생기 있고 단정한 모습에 근사하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가 하며 윤이 흐르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많은 공간을 당당히 누비며 상상만 해오던 행복을 만끽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마치 흑백 영화처럼 무채색밖에 없던 상처투성이었던 둘의 배경에 색깔이 입혀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빨간색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이유가 생각하는 빨간색의 의미가 특별한 것일까요? 잘 봐.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소중해졌을 때 비로소 네 세상이 붉게 물들 거야. 러브 윈스 올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가득 찼던 곳에 아이유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빨갛게 물든다는 의미를 넣어보면 끝이나 소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만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간주됩니다. 한편 아이유와 뷔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엄태아 감독의 해석 가이드를 보면 아이유와 뷔는 페어에서 각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골라 입게 되죠. 여기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는 가장 상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두 사람은 이 옷들을 입고 사진을 찍고 노래를 하며 즐겁게 노는 등 그동안 일상에서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함께하며 잠시나마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끝내 내모로 인해 육체가 소멸되고 그들이 걸치고 있던 옷만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캠코더 화면에서 이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암시되는데 이는 온갖 억압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턱시도와 드레스는 현실에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형식들이 과연 참 본질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둘의 행복한 시간과 상관없이 웨딩드레스 장면에서는 검은 옷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는 게 아닌 손가락질과 야유였다는 게 인상 깊습니다. 이때 등장한 검은 옷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플을 달고 악의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수색조가 많은 식량을 발견한 특별한 날, 황궁 아파트에서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러브 윈스 올처럼 현실은 지옥이지만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잔치의 날 그날만은 그 순간을 즐깁니다. 지금까지 살아낸 성취와 앞으로의 생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약하는 자리였죠. 생존자이자 주민 대표인 영탁은 아파트라는 상징성이 있는 노래를 여러 주민 앞에서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호응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영탁의 진두지휘 아래 있는 유토피아에서 여기는 바깥 세상이랑 다른 세상 같아라며 부정적인 괴리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탁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의심하는 사람 역시 아파트 주민 잔치 장면에 섞여 있죠. 마치 아이유가 노래를 부를 때 조롱을 하는 점은 그 무리의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러브 윈스 올과 엄태아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과 행복한 순간 사이의 대조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아이유가 말하길 뮤직비디오에서 생략이 되었지만 아이유 비 커플과 네모와의 사투가 있었죠. 내가 쓰러져 있잖아. 그 사이에 어떤 사투가 있었던 거지. 그럼 그거는 안 보여주지. 그거 생략 상상 상상나네. 그거 다 보여주잖아. 그치 실감 다 치고. 그리고 그 사투 후의 장면으로 뮤직비디오는 이어집니다. 빨갛게 빛을 내면 서서히 아이유와 비에게 다가오는 네모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기진맥진한 아이유와 비가 있는데요. 이미 극한까지 내몰린 듯 지칠 대로 지친 모습입니다. 아이유는 비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네모에게 저항하죠. 그때 비는 아이유에게서 다시 무기를 빼앗아 자신이 아이유 대신 네모를 공격하며 아이유를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네모를 보고 울부짖으며 막대기를 내려치는 비를 보면 미디어 속에서 아이유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아이유의 팬덤 유에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미지의 물체인 나쁜 네모시키는 터미네이터 마냥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비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쓰러진 비를 뒤에서 지지하며 안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아이유와 비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는 것일까요? 마지막을 직감한 아이유와 비의 표정 연기가 너무 리얼했기에 이를 시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울게도 만들었습니다. 네모는 캠코더의 정지 버튼처럼 빨간색을 띠고 마지막에 배터리 깜빡깜빡 하는 캠코더를 보여주는 것은 심정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생을 다했다는 느낌을 역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브 윈스 올 제목과는 다르게 이들은 네모의 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멸함으로써 결국 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지고 말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소멸과는 또 다른 해석 역시 살펴볼까요? 소중한 시간에 너의 세상은 붉게 물들 거다라는 아이유의 언급이 있었죠. 바로 아이유의 골든아워 콘서트에서였고 VCR 멘트 중 잘 봐,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소중해졌을 때 비로소 너의 세상은 붉게 물들 거야 라고요. 잘 봐.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소중해졌을 때 비로소 네 세상이 붉게 물들 거야. 이는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과 시간을 멈추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마법 같은 사람일까?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망해버린 세계에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참고로 극중 아이유와 비와는 대조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 속에서 목숨의 위기 속에 연인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경우는 사랑을 못 지켜낸 거죠. 그러나 러브 윈스 올에서 아이유와 뷔의 소멸 직전 모습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저문 그 순간까지 함께인 우리는 마지막 1초까지 마지막이라 시간이 멈추고 싶을 만큼 소중했고 붉게 물들며 찬란했다라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의 힘과 순간의 소중함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장면이었죠. 더 꼭 맞잡은 두 손을 보듯 네모 앞에서 두 사람은 비굴하거나 패닉에 빠져 도망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닌 더욱더 깊은 유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감동스러운 부분은 피련처럼 다가온 네모와 함께 타들어가는 듯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와중에도 뷔에 닫히지 않은 눈을 가려주는 아이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에서 많은 팬들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러진 뷔의 보이는 눈을 손으로 가려서 뷔에게 무서운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배려와 그와 동시에 자신의 눈물은 떨어질지언정 흔들림 없이 네모를 노려보는 아이유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이의 눈을 가려주는 것이 극중 아이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지막까지 끈끈한 연결과 네모 앞에서 저항하는 모습, 겁먹었을지언정 애 건드리면 죽는다라는 표정으로 내 사람만은 내가 지키리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러브 윈스 올 제목 그대로 사랑이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 나쁜 네모시키는 저물어 가는 순간까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들을 서로에게서 떼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직면한 마지막 순간이 그들의 함께 있는 순간을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끝이 오더라도 우리는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네모 따위는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제일 근사하게 저물 거니까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마지막에 저렇게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도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또한 괜찮은 인생이었네 싶은 마음이 드는 대목이죠. 극중 아이유를 보면서 찐 아이유 역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작은 거인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듯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면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이유의 앨범 설명글을 보노라면 아이유라는 아티스트가 항상 고민하던 게 자신의 인기는 언젠가는 저물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저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보입니다. 결국은 언젠가 소멸해버릴 인류에게 있어서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저무는 시기가 있고 필연적이어서 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0여 년의 고민 끝에 아이유가 찾은 답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Contemplation. Contemplation. After years of contemplation, IU concluded that being together in love is the answer. 아이유와 유에나가 함께 서로를 지켜주면서 저무는 날까지 함께 해달라는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은 정말 이렇게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도
사람끼리는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뮤직비디오에서도 마지막에 뷔가 아이유 대신 먼저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맞서고 아이유도 뷔의 멀쩡한 한쪽 눈을 보아듯 가려주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그 장면 뒷 배경에 계속해서 옷더미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인공 남녀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간 해석도 가능합니다. 공간의 이동으로 죽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로 간 것이라면요. 가사에서 Earth to Mars라는 부분이 있죠. 빨간 빛과 아이유의 손에서 일어나는 아지랑이는 순간이동의 표시와 같은 것이고, 아이유와 뷔는 외계 물체의 네모에 의해서 잡히거나 먹히거나 하지 않았고 지구에서 화성으로 순간이동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옷더미는 지구에서 화성으로 간 표시 같은 것이고, 그리고 억압과 차별이 없는 화성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둘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산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인 황궁 아파트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계속 간직한 채 그들만의 유토피아에서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러브 민스 올의 가사 Earth to Mars처럼 콘크리트 유토피아인 황궁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역시 원래의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일부는 죽어서 없어지죠. 마치 네모에게 공격을 받아서 두 주인공이 죽어서 소멸했다는 해석처럼 그들은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황궁 아파트의 주민 일부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생지옥 속인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황궁 아파트와는 달리 외부인을 바퀴벌레라고 혐오하거나 홀대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이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됩니다.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라는 가사처럼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엄태화 감독은 말합니다. 세계관 자체가 현실과 달리 이질적이고 추상적인 설정인 만큼 뮤직비디오에 대한 여러 시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역시 환영한다라고요. 제작진이 말하는 열린 결말은 정해진 해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팬들이 다양한 해석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뮤직비디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흥미를 유발합니다. 아이유와 제작진의 의도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가능하게 하여 작품의 여운과 의미를 깊게 하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팬들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들로 뮤직비디오를 보는 즐거움을 더 늘려가면 어떨까요? 주인공이 저물었다는 해석이 더 납득이 되기도 하지만 죽은 게 아니고 어디 다른 세계로 이동된 거나 죽었더라도 다시 눈을 번쩍 뜨거나 한 것으로 생각해보고도 싶습니다. 뮤직비디오라 속편이 없음을 알지만 엄태화 감독표 속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러브 민스는 아이유가 팬들에게 인터뷰 때 자주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유에나에게 혹은 인터뷰에서 종종 사랑이 이긴다라는 언급을 했던 아이유였는데요. 아이유는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에 정남이가 떨어지더라도 사람끼리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 팍팍한 세상에서 본인이 믿는 희망은 여전히 사랑인가? 라고요. 이에 아이유는 답을 합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믿는다.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 내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도 그치만 결국 사랑이 이길 텐데라고 되뇌며 논리를 갖추거나 생각의 근육을 키우거나 마음을 다스리곤 한다. 사랑이 이긴다는 명제는 내 삶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자 한다라고요. 그리고 유에나에게도 말하는 문구이죠.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 장미꽃을 피우자. 되도록 파랗게, 되도록 많이. 우리의 사랑이 또 이길 거야. 아이유가 유에나에게 라고 말이죠. 아이유의 최애 문구가 자신의 뮤직비디오 제목이 되었네요. 최고는 최고를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유가 직접 섭외한 뮤직비디오의 감독은 현재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신흥 젊은 감독이었습니다. 다 엉망진창으로 망해버린 세계를 떠올렸을 때 일 잘하기로 유명하고 남다른 센스를 가진 그는 바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세계적인 환호를 받은 엄태화 감독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재난 영화의 신세계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는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카리스마 배우 엄태구의 친형이라는 것이죠. 난 안 괜찮아가지고. 뭐? 미안하게 됐다. 아니, 나도 취향이라는 게 나도 있어가지고. 혹시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야? 이 시간부터 이곳은 내가 지휘합니다. 똑바로 차려. 한국 영화계에서 형이 감독이고 동생이 배우인 경우가 또 있는데 류승환 감독과 그의 동생 류승범 배우가 있죠. 한 집안에 성공한 감독과 연기파로 인정받는 배우가 각각 존재함은
흔치 않는 편이라 형제가 자주 같이 언급이 됩니다. 아이유와 엄태화 감독은 뮤직비디오의 남자 주인공을 고민합니다. 뮤직비디오의 내용상 꼭 필요한 소년미를 가지면서 의젓할 순간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남자 주인공 역의 캐스팅이 필요한 부분이 난제였죠. 감독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유는 자신이 찾던 이미지와 딱 맞던 방탄소년단의 뷔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뷔는 아이유가 보내온 러브 윈스 올의 노래를 아주 좋아했고 듣고 나서 너무 제 취향이라서 더욱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엄태화 감독과 일할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점이 군 입대를 일주일 앞둔 바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뷔는 군 입대를 코앞에 앞두고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작품이 바로 러브 윈스 올이라는 생각에 매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열의를 해낸 셈이죠. 아이유 뮤직비디오 출연은 군 기간 동안 뷔를 그리워할 아미들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군 입대 전 말해뒀던 아미들이 자신이 활동을 못하는 군 복무 동안 보고 즐거워해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컨텐츠 선물 보따리 중 하나였으니까요. 뷔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팬들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마치 출장 가는 길에 끓여놓고 간 곰국 마냥 입대 직전까지 남겨놓은 컨텐츠들은 뷔의 진심 어린 팬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유의 새로운 앨범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인지도 높은 뷔의 출연 역시 이 곡에 대한 세계 많은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을 하게 되죠. 특히 전 세계의 아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뷔에게 많은 연기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수로서의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다 나중에 이번에 네. 앨범에 진짜 몰두하고 싶으셔서 네. 이제는 레이오버 앨범 활동도 잘 마쳤고 연기에 대한 의욕도 내비친 만큼 군 전역 후에는 연기하는 뷔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혼자 이거는 앞으로. 못하지만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야 뷔가 합류함으로써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에 뷔의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가 더해졌습니다. 아이유의 감성 깊은 가사와 멜로디의 감동을 증폭시켰죠. 뮤직비디오 속 뷔는 마치 슬픈 장면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도망치고 싸우는 모습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재다능한 아이유와 뷔의 놀라운 연기력이 만나 이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음악 작품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유와 뷔의 조합에 팬들 사이에서는 대박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작곡은 서동환이 맡았습니다. Indispensable. Indispensable. An indispensable part of this project was the composition by Seo Dong-hwan. 그는 아이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 지금에서 아이유의 팔레트 코너에서 큰 축을 맡고 있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자 뷔 역시 탐내는 인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의 장르는 팝 발라드입니다. 팝 발라드는 마치 감성적인 깊이를 가진 로맨틱 영화나 깊이 있는 드라마 같은 음악 장르인데요. 이 장르의 곡들은 사랑, 이별,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감정적 울림을 줍니다. 팝 발라드는 마치 영화 장면처럼 각 순간의 감정을 더 깊게 체감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포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때로는 드라마틱한 전환을 통해 감정의 절정을 이끌어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강조되어 마치 좋은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팝 발라드에서 자주 사용되는 8분의 6박자는 마치 하늘을 유영하는 듯한 리듬과 하모니를 제공합니다. 이 8분의 6박자는 한마디 안에 6개의 8분음표가 들어가며 이를 세 쌍으로 나누어 강조합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즉 2개씩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첫 번째 음표에 더 강한 강조를 둡니다. 이러한 구조는 음악에 일정한 흐름을 주면서도 리듬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음악의 흐름과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이런 리듬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완성된 곡의 분위기와 전체 사운드는 온화하게 리스너들을 휘감게 됩니다. 비하인드에서 아이유는 작곡자 서동환을 두고 뷔에게 질문을 던졌죠. 뷔도 아는 사람인데 작곡을 누구 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뷔는 엄태화 감독님이 작곡을 했냐고 뷔 스타일의 재치 있는 농담으로 대답을 했죠. 이러한 뷔의 능청스러운 유머는 팬들, 특히 아미들에게 큰 웃음과 함께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고 있을 뷔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는 사람. 내가? 누나 아니야. 범태 감독님인데. 모르겠어. 러브 윈스 올은 그 자체로도 멋진 곡이지만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노래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촬영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진행이 되었고 촬영 끝날 때까지만 견뎌라는 뷔의 말에서 예상할 수 있듯 추위라는 난관을 극복해가며 주연 배우들과 촬영 스태프들은 정성을 들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힘든 거 없이 다 케어해줄게라는 아이유의 말과 촬영 감독의 짧은 컷으로 끊어서 가서 괜찮을 거라는 뷔에게 했던 말과는 다르게 촬영 여정은 험난했죠. 근데 이렇게 빡셀 거라고 얘기 안 했지. 근데 나도 몰랐어. 이미 영하권으로 추웠는데 더 내려가는 기온. 거기서 얇디 옷 하나 걸치고 뛰고 또 뛰고 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촬영 끝날 때까지만 견뎌. 촬영 언제 끝나지? 내일. 아이유는 뷔가 두 번째 촬영 때 힘들다고 서울에 갔어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뷔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뷔에게 미안해했다는 농담 섞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만큼 뷔의 헌신이 컸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아이유가 칭찬했던 뷔의 천사 같은 마음은 강추위 속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하는 것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죠. 뷔는 촬영 스태프들에게 이틀 연속 맛있는 간식거리를 선물하며 으쌰으쌰한 촬영장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뷔는 남주인공 역할을 이보다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유의 이번 작품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 섬세한 기획력, 그리고 업계 내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탄생한 진정한 예술 작품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래, 연기, 작사,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며 이번 작품으로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러브 윈스 올은 단순한 곡이 아니라 아이유가 끌어낸 음악적 대소사시의 한편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10분 만에 소식을 전해주는 10분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